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희망재활센터는 교통사고나 뇌졸중 환자들의 재활을 돕는 전문 의료시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15년째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박은지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베테랑이었습니다. 5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길은 정확했고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부터 특별실에 새로 입원하신 환자분을 담당하시게 되었어요. 센터장이 박은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습니다. 네, 어떤 환자분이신가요? 이한솔 회장님이라고 대형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오른쪽 마비가 심한 상태인데 까다로운 분이시니 신경 써서 치료해주세요. 박은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특별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담당하게 된 물리치료사 박은지입니다. 이한솔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오른쪽 얼굴은 약간 처져 있었고 말을 할 때도 다소 어눌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박은지는 그의 상태를 체크하고 첫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한솔은 처음에는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통증을 호소하며 운동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은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대했습니다. 회장님, 처음엔 힘들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15년간 이 일을 해왔는데 포기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들 좋은 결과를 보셨어요. 박은지의 차분한 목소리와 능숙한 손길의 이한솔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이한솔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오른팔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말도 전보다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박은지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녀와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박 선생님,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어느 날 이한솔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요.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로펌에서 일하고 있죠.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박은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숨겨진 고생이 있었습니다. 박은지가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 반지하였습니다. 좁고 습한 공간이었지만 아들의 학비와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이곳으로 이사한 지 벌써 4년이 되어갔습니다. 퇴근 후 박은지는 곧장 시외버스를 타고 인천에 있는 사랑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80세의 어머니는 박은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파킨슨병과 치매를 동시에 앓고 있는 어머니는 3년 전부터 거의 대화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박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요양병원 원장이 박은지를 불렀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음 달부터 요양비가 15% 인상됩니다. 물가 상승과 간병 인력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박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재 매달 내는 180만 원도 빠듯한데 여기서 더 오른다면 조금만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박은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40만 원. 다음 주면 월급이 들어오지만 각종 공과금과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 민준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로펌 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다음 달 첫 보너스 받으면 조금이라도 보내드릴게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박은지는 눈물을 참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들, 엄마는 괜찮아. 보너스는 내가 써. 첫 직장 적응하느라 힘들 텐데 무리하지 마. 박은지는 아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힘들게 변호사가 된 아들이 첫 직장에서 마음 편히 일하길 바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은지는 재활센터 업무가 끝난 후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 야간에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자며 생활했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은지에게 약간의 여유가 생기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한솔 회장이 그녀의 헌신적인 치료에 감사하며 특별 보너스를 주었던 것입니다. 박은지는 그 돈으로 고장난 휴대폰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동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 너 봤어? 박은지 선생님 휴대폰 새 거야. 그러게. 요즘 화장품도 좋은 거 쓰는 것 같던데. 특별실 환자한테 뭔가 받는 거 아니야? 휴게실에서 물리치료사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들었어? 박 선생님이 퇴근 시간 지나도 이 회장 방에 남아있대. 혹시 그런 관계? 소문은 빠르게 센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박은지가 이한솔 회장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달 거액을 받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박은지는 동료들의 달라진 태도를 느꼈지만 처음에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한솔의 재활에 집중하기에도 바빴습니다. 박 선생님 퇴근 시간 지났는데 왜 또 남아 계세요? 또 특별 서비스인가요? 수석 치료사의 냉소적인 말에 박은지는 당황했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박은지가 퇴근 시간 이후에도 이한솔의 방에 남아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은지의 아들 민준이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법률 세미나 참석차 서울에 왔다가 어머니 일터를 들른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준아, 너 어떻게 여기에? 박은지는 기쁨에 차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일찍 끝나서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한턱 낼게요.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이한솔의 재활치료를 마무리하러 들어갔습니다. 박은지는 이한솔에게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회장님, 제 아들 민준이에요. 변호사예요. 이한솔은 침대에 앉아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민준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침대 옆 책상 위의 액자에 머물렀습니다. 액자 속에는 여러 젊은이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고 그 가운데 젊은 시절의 이한솔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 사진을 자세히 보다가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이한솔 회장님이신가요? 청솔 장학재단에? 이한솔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아나? 민준의 얼굴에 감격이 넘쳤습니다. 엄마, 이분이 제가 법대 다닐 때 장학금 받았던 청솔 장학재단 설립자세요. 박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이 돌보는 환자가 만든 재단이었다니. 민준은 이한솔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가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한솔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박 선생님의 아들이었다니. 참 신기한 인연이로군.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주는 장학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이한솔의 재단이 얼마나 많은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는지 그 덕분에 자신도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박은지의 마음속에는 이한솔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은지는 이한솔을 더욱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직업적 의무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은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존경하는 사람을 돕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눈에는 이것이 다르게 비쳤습니다. 박은지가 이한솔의 손을 잡고 재활운동을 돕는 모습,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그의 방에 남아있는 모습이 더욱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확실히 뭔가 있는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환자랑 그런 관계를. 소문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센터장이 박은지를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당신과 이한솔 회장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박은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당신이 회장님께 특별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은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동료들의 태도가 이해되었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이 회장님을 더 신경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그리고 개인적인 감사의 마음 때문입니다. 박은지는 이한솔이 자신의 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센터장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하지만 박 선생님, 규정상 근무 시간 외에 특정 환자에게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다른 환자들을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다. 모든 업무를 완수한 후에 회장님을 돌보고 있어요. 센터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 주세요. 그날 밤 박은지는 유일하게 가깝게 지내는 동료에게서 소문의 전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센터 전체에 안 좋은 소문이 퍼져 있어요. 저는 선생님을 믿지만 박은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한솔을 계속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문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은지는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이한솔의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상태가 평소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이한솔은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그날이 생각나요. 그날이요? 이한솔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998년 IMF 때였어요. 제 건설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죠. 박은지는 조용히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였죠.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한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은 제 회사의 작은 협력업체 사장이었어요. 박정훈이라는 분이었죠. 그분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를 도와주셨어요. 박은지는 긴장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 회사는 살아났어요. 저는 약속했죠. 꼭 그 은혜를 갚겠다고. 하지만 이한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분의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저를 도와주느라 자신의 사업을 돌보지 못한 거죠. 그분은 빚에 시달리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겨우 45세의 나이에. 박은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박정훈이라고 하셨나요? 이한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저는 그분의 가족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장학재단을 만들었죠. 그분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돕기 위해. 박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그분은 제 아버지예요. 이한솔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박정훈은 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1999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그때부터 정신적 충격으로 건강이 나빠지셨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침묵을 채웠습니다. 1998년 가을, IMF 외환위기가 한국 경제를 강타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박정훈은 작은 전기 설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가 이한솔의 건설회사였습니다. 어느 날 이한솔이 박정훈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박 사장님, 제가 큰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했어요. 이대로 가면 회사가 부도납니다. 150억이 필요한데. 박정훈은 숨을 멈췄습니다. 150억은 그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땅과 건물을 담보로 드릴게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부탁입니다. 박정훈은 집에 돌아와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위험해요.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당시 15세였던 딸 은지가 거실 문틈으로
부모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님이 쓰러지면 우리 회사도 망해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도와야겠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결국 박정우는 자신의 집과 회사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이한솔을 도왔습니다. 이한솔의 회사는 그 돈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는 박정훈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박 사장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 박정훈의 회사는 도산했습니다. 이한솔을 돕느라 자신의 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은행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박정훈은 밤낮으로 일하며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과로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1999년 겨울,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날 밤 박정우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5세의 박은지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고 그때부터 정신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솔은 박정훈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슬픔과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을 찾으려 했지만 박정훈의 가족은 빚을 피해 이사를 갔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당신을 죽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한솔은 박정훈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재활센터 병실로 돌아온 현재, 박은지와 이한솔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 씨, 당신이 박정훈 선생님의 딸이었다니. 회장님,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이한솔은 박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 아버지께 빚을 졌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거리에 나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나 때문에. 아니에요, 회장님.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박은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사진이에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찍은 거예요. 이한솔은 그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다음 날 박은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그녀는 전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도왔던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한솔 회장님이에요. 그분이 제가 일하는 센터에 계세요. 어머니는 평소처럼 무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은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평생 잊지 않고 계셨어요. 그래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민준이도 변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 알아보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은지야, 아버지는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했어. 후회하지 않으셨을 거야. 박은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박은지가 센터로 돌아왔을 때 센터장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이한솔 회장님께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박은지가 병실에 들어가자 이한솔은 침대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지 씨,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제가 당신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박정훈 나눔 재단이라고요. 박은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당신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저를 살렸어요.
이제 제가 그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변호사를 불러서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이한솔의 재활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의료진도 놀랄 정도로 그의 회복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회장님, 오늘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해야 할 일이 많아서요. 빨리 나아야죠. 이한솔은 매일 변호사를 만나 재단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IMF로 고통받은 가족들, 특히 가장을 잃은 가정의 자녀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박은지는 그의 결심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더욱 정성껏 그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센터 내에서는 여전히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박은지가 이한솔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소문은 더 커졌습니다. 저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게 확실해.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집착할 이유가 없잖아. 어느 날 센터장이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이한솔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박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이한솔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말은 여전히 약간 어눌했지만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박은지 선생님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저를 특별히 돌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한솔은 1998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정훈이 어떻게 자신을 도왔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박은지가 바로 그 은인의 딸이라는 사실을.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직원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의 딸입니다. 그녀가 저를 더 신경 쓴 것은 아버지의 희생을 기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퍼뜨린 소문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한솔의 말이 끝나자 센터장이 일어났습니다. 박은지 선생님께 사과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한 명씩 직원들이 일어나 박은지에게 사과했습니다. 박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이 박은지를 둘러싸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이한솔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어요. 박은지가 급히 달려가자 이한솔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사들이 그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뇌졸중 재발입니다. 이번에는 상태가 심각해요. 의사의 말에 박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이한솔은 흐릿한 눈으로 박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지 씨, 말씀하지 마세요. 힘 아껴야 해요. 재단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회장님은 쉬세요. 하지만 이한솔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은지는 매일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병문안도 아들 민준에게 부탁하고 오직 이한솔만을 돌보았습니다. 회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재단 개관식을 보셔야죠. 하지만 이한솔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은지는 이한솔의 병실에서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은지 씨. 이한솔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당신 아버지께 정말 감사했다고, 그리고 미안했다고 전해주세요. 회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회장님이 잘 사시는 걸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이한솔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편히 갈 수 있어요. 빚을 갚았으니까. 회장님. 하지만 이한솔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박은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편히 가세요. 아버지가 분명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이한솔은 마지막으로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새벽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솔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그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박은지를 찾았습니다. 박은지 씨, 회장님께서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박은지와 민주는 이한솔의 유언장을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전 재산의 70%를 박정훈 나눔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은지 씨를 재단의 이사장으로 지명하셨습니다. 박은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박은지 씨의 어머니를 위한 특별기금을 마련하셨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평생 어머님을 돌볼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봉인된 편지를 박은지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박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은지 씨에게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제 박정훈 선생님의 정신이 이 재단을 통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IMF의 아픔을 겪은 가족들, 특히 가장을 잃은 가정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은지 씨의 따뜻한 손길이 제 마지막 날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솔 드림. 박은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1년 후 서울 중심부의 새로운 건물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정훈 나눔재단 개관식이었습니다. 박은지는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를 밀며 테이프 커팅 단상에 섰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이한솔이 준비한 특별 치료 덕분에 많이 호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희생과 또 다른 사람의 감사가 만들어낸 특별한 유산을 기념합니다. 박은지의 연설에 참석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재단 로비에는 2개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한쪽은 미소 짓는 박정훈, 다른 한쪽은 이한솔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은지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초상화 앞에 세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의 정신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의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자랑스러워요. 박은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셨어요. 재단 개관 후 박은지는 재활센터를 떠나 재단 일에 전념했습니다. 민준도 로펌을 그만두고 재단의 법률 고문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와 이 회장님의 유지를 받드는 것. 박은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들으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재단이 문을 연 지 한 달 후 첫 번째 장학생 선발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한 가정이 특별히 눈에 띕니다. 재단 직원이 서류를 박은지에게 건넸습니다. 김수연 학생입니다. 17세 여학생인데 아버지가 2년 전과로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박은지는 서류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가정의 이야기가 너무나 자신의 과거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 학생을 만나보고 싶어요. 다음 주 김수현과 그녀의 어머니가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수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박은지 앞에 앉았습니다. 수연아, 긴장하지 마.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간호사님들이 정말 잘 돌봐주셨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은지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그렇게 될 거야. 우리 재단이 도와줄게. 수연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은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없었던 자신의 청소년 시절을.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재단 일이 바빠졌지만 박은지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한솔이 준비한 특별 요양원에서 어머니는 최고의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의 상태는 계속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과 전문적인 케어 덕분에 파킨슨병 증상도 많이 완화되었고 치매도 진행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재단에서 첫 장학생을 선발했어요. 박은지가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명확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꿈을 이룰 수 있겠니? 네, 어머니. 아버지와 이 회장님 덕분에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그분은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왔지. 박은지는 어머니의 회복이 기적 같았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호전이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재단 행사가 있어요. 함께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야지. 당신 아버지를 위한 행사인데. 재단 설립 1주년 기념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학생들, 지원 가족들, 그리고 고인이 된 박정훈과 이한솔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은지는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두 사람의 놀라운 인연을 기념하며 이 재단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 박정훈은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람을 도왔고 이한솔 회장님은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보답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재단은 단순히 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곳입니다. 박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50명의 학생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장을 잃은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가정을 도울 것입니다. 그것이 제 아버지와 이한솔 회장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헌사이기 때문입니다. 연설이 끝난 후 장학생 대표로 김수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2년 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단이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은지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정훈 선생님과 이한솔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나중에 꼭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박은지는 어머니와 함께 재단 로비의 초상화 앞에 섰습니다.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어머니가 남편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박은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자랑스러워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재단 설립 5주년을 맞이한 날, 박은지는 재단 건물 옥상에 올라 서울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5년간 재단은 250명이 넘는 학생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졸업생들이 재단에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야죠. 한 졸업생이 박은지에게 말했습니다. 박은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선순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첫 장학생이었던 김수연은 이제 간호대학 4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방학 때마다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장님, 저 내년에 졸업하면 재단에서 일하고 싶어요. 이사장님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박은지의 아들 민준도 재단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는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장학생들의 멘토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할아버지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잖아요. 박은지의 어머니도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휠체어 없이도 보조기구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재단을 방문해 장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아이들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너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어머니의 말에 아이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은지는 재단 로비의 두 초상화 앞에 섰습니다. 박정훈과 이한솔이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회장님 보고 계신가요? 두 분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박은지는 초상화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들의 필연적인 인연만이 있을 뿐. 한 사람의 선한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것이 또 다른 선한 선택으로 이어져 결국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갑니다. 박은지는 재단의 모토를 조용히 읽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와 이한솔 회장이 보여준 그 정신을 자신도 평생 이어가겠다고. 재단 건물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새로운 희망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